그 시절 니콘과 캐논 유저들이 DSLR을 주력으로 쓰던 때 소니가 2세대 미러리스를 내놨지만 아직 DSLR은 못 따라온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건 소니 3세대 A7M3, A7R3, 그리고 A9의 등장이었죠. 많은 사진가들이 DSLR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핑 교정과 초점 정확도의 한계를 해결해준 카메라로 평가하면서 소니 미러리스가 진짜 주목을 받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니 3세대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출시 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소니 A7R3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여전히 DSLR을 메인 카메라로 쓰던 시기였죠. 소니 미러리스는 아직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DSLR을 대체하긴 힘들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A7R3는 그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모델이었습니다. 4240만 화소 이면조사 센서는 그대로였지만 새로운 이미지 프로세싱 덕분에 다이내믹 레인지가 개선되고 조작성과 신뢰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배터리와 AF, C타입 배터리로 드디어 실사용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지속시간이 늘었고 AF 성능도 DSLR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소니가 이제 진짜 메인으로 쓸만하다는 반응이 나왔죠. 연사 성능은 초당 10매로 고화소 카메라 중에서는 압도적인 속도였고 영상에서는 S-로그 지원, 개선된 4K 화질, 그리고 롤링 셔터 억제까지 더해져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잡았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방적 성능은 여전히 아쉬워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LCD 역시 틸트 방식이라 세로 촬영 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7R3는 니콘 D850과 함께 2017년 최고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불리며 이제 DSLR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 그 시절을 대표하는 전환점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A7R3가 고화소와 완성도로 주목받았다면 같은 시기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 소니가 처음 선보인 풀프레임 플래그십 미러리스 A9입니다. 그 당시 플래그십 시장은 캐논 1DX 마크2와 니콘 D5가 지배하고 있었죠. 사진가들 사이에서 미러리스는 아직 플래그십 DSLR을 못 따라간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A9의 등장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A9은 약 2420만 화소 적층형 CMOS 센서를 세계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읽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 초당 20장의 연사를 블랙아웃 없이 촬영할 수 있었죠. 피사체 움직임을 그대로 보면서 셔터를 누를 수 있었습니다. 또 693개 AF 포인트와 리얼타임 트래킹 AF 덕분에 사람의 눈얼굴은 물론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 피사체까지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조류 같은 작은 물체에도 정확히 초점을 맞추는 시야는 많은 사진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셔터 기반의 완전 무음 촬영도 가능했죠. 덕분에 기자회견장, 연주회처럼 셔터 소리가 문제되는 환경에서도 A9은 유일하게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었고 MBC 토론회 현장에서 끝까지 촬영할 수 있었던 건 A9 뿐이었다는 일화도 남아있습니다. 영상 성능은 4K 30p 촬영을 지원했으며 당시로서는 충분히 실용적인 수준이었죠. 물론 한계도 있었습니다. 20연사를 오래 쓰면 버퍼가 꽉 차고 그동안 메뉴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또 전자셔터 특성상 플리커나 밴딩 현상이 조명 환경에 따라 나타나기도 했고 초망원 렌즈 라인업이 부족해 스포츠 사진가들이 아쉬움을 토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9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소니가 드디어 플래그십 무대에 올랐다. DSLR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A9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미러리스 시대의 시작을 알린 선언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A9으로 소니가 플래그십 미러리스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대중에게 진짜 큰 파급력을 준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A7M3죠. 2018년에 등장한 A7M3는 이름만 보면 보급형이지만 실제로는 약 2420만 화소 이면조사형 센서와 10fps 기계식 연사, 거기에 693개의 위상차, 425개의 콘트라스트 AF 포인트를 갖춘 전천후 풀프레임 카메라였습니다. 특히 새로 설계된 대용량지 배터리 덕분에 CIPA 기준 710장 촬영이 가능해졌는데 이건 당시 미러리스 중 가장 긴 사용 시간이었죠. 덕분에 이제 미러리스도 배터리 때문에 불안하다는 말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센서 성능 역시 놀라웠습니다. DxO의 마크 센서 테스트에서 당시 풀프레임 카메라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의 고감도 성능을 기록하며 어두운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바디라는 평가를 받았죠. 커뮤니티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보급형이라더니 사실상 미니 A9급이다. 이제 DSLR 대신 메인 카메라로 써도 되겠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후면 LCD가 여전히 단순 틸트 방식이라 세로 촬영은 불편했고 밝은 역광에서는 밴딩 노이즈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A7M3는 가격과 성능의 균형이 워낙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첫 풀프레임의 선택지가 되었죠. 결국 A7M3는 단순히 잘 팔린 모델을 넘어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대중적인 카메라로 자리 잡게 만든 결정적인 기종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소니의 3세대 A7R3와 A9 그리고 A7M3 DSLR 시대의 흐름을 흔들고
미러리스가 진짜 주류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A7M3는 많은 사람들에게 첫 풀프레임 카메라가 되어 사진과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 첫 풀프레임 카메라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